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요구에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에 변수가 생긴 가운데 강원도는 민간 부문에서 해결책을 찾을 계획입니다.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강릉시의 인허가와 관리 감독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강릉시의회 행정사무조사가 내년 4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동해신항 작화부두 건설 사업 시행자 선정이 무산되는 등 사업 차질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해 내년 상반기 예정인 북방항로 재취항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23일 북한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한 상태인데요. 대북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강원도도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금강산 시찰 도중 금강산의 남측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말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기대했던 우리 정부와 강원도에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통일부는 남측 시설 철거 요구 닷새 만에 실무협상단을 꾸리자는 제안을 북한에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입장과 또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제안 사항들을 충분히 담아서 통지를 하였습니다. 강원도는 이와 별도로 금강산 관광 재개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 민간 부문에서 해결책을 찾을 계획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최문순 도지사 스스로도 민간인 신분으로 금강산 관광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장관과 통화에서도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현대 아산 측도 우리 정부와 북한의 허가가 나오면 버스 등 이동 수단을 제공할 의사를 냈습니다. 저희들이 금강산 관광 신청을 해서 구체적으로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게 왜 안 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드러낼 생각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발대식을 가진 금강산 관광재개 범도민 운동본부도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운동본부는 다음 달 18일 고성 DMZ에서 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27일 광화문에서 전국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대북 관계에 있어 강원도는 정부와 미국의 작은 종속 변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을 통해 평화 분위기를 살려냈듯 이번에도 개인 방문을 통해 금강산 관광재개의 불씨를 살려내겠다는 것이 강원도의 의지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속초항에서 러시아와 일본으로 가는 국제 여객선 재취항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선박까지 속초항에 들어와 수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 쪽을 방문해 현지 여건을 점검했는데 내년 상반기 취항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김형우 기자입니다. 속초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에 정박 중인 한창 강원호. 한러일 북방항로 취항을 위해 내년 3월까지 100억여 원을 들여 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속초시는 최근 여객 선사 측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쪽 상황을 점검하고 돌아왔습니다. 세관과 검역 등의 통관을 선상에서 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선석도 여객선을 정박하기에 충분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CIQ 선상 한번 해보고 이게 좀 사람이 더 많아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검토해보자.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해서 한장 대표가 나도 일부 투자하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봐 달라. 항로가 안정화되면 항만의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육상에서 통관을 하는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김철수 시장은 내년도 GTI 무역 박람회를 속초에서 개최해 북방 교역과 투자의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방항로의 선점이라든지 동북 삼성과 속초의 무역을 확장하는 부분, 그 중심에 속초가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 내년도에는 GTI 무역 박람회를 속초에서 반드시 개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속초시는 북방항로를 이용해 러시아산 명태를 수입하는 등 5년여 만에 재개되는 국제항로를 도약의 기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플라이 강원의 운항 증명이 발급돼 다음 달 양양 제주 간 노선이 취항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플라이 강원이 6개월에 걸쳐
85개 분야 3,800여 검사 항목에 대한 안전 운항 능력 검증을 완료해 국내 국제 항공 운송 사업을 위한 운항 증명을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운항 증명이 발급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하루 2차례 양양 제주 간 노선을 운항을 다시 개시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WTO 개도국 포기 선언에 대해 도내 농업인들이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 농업인단체 총연합회는 오늘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농민들과 단 한 번의 대화 없이 기습적으로 WTO 개도국 포기 선언을 했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쌀 농업이 붕괴되면서 연쇄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전반적인 외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해 신항의 자파부두 건설이 위기를 맞았다고 지난주에 보도해드렸는데요. 사업 차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청이 이번 주에 계획했던 사업 시행자 선정이 무산됐습니다. 유인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당초 오는 31일 자파부두 건설 사업 시행자를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의향서를 제출한 뒤 1년 넘게 진행해온 준비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대우건설이 최종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사업자를 공고하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서류 제출 마감 시한인 지난 25일까지 대우건설이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아 사업자 선정 발표가 일단 무산됐습니다. 남동발전이 수입하는 우드펠릿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동해시와 지역의 경제단체들은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동해시는 사업 참여를 약속하면서 지원을 요청했던 남동발전이 최근 들어 경제성과 화물 처리 안정성을 거론하며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건 동해시는 물론 부두의 용도를 변경해준 정부까지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해상공회의소에 이어 동해경제인연합회도 동해신항 건설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말 이거 간단하게 생각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실력 행사까지 우리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안에 다시 한번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되 그때도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백지화할 계획입니다. 1,833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자파부두를 건설할 계획인 대우건설은 남동발전과 대화를 지속하고 있지만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 계속 나와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일호입니다. 강릉시의회가 안인 화력발전소 에코파워 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내년 4월까지 계획됐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입니다.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 본회의에서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조사계획서 승인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내년 4월 말까지 앞으로 6개월간 강릉시 인허가 담당 실과와 관련 부서를 상대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상공사의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 권익 보호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등 인허가 3개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등 신고 사항 4가지를 중점 조사합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허가 관련 부서는 우리 또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할 거고요. 해상과 육상으로 방법이지요. 나눈 기간은 사실 저희 의원님들 8분이 계시는데 조사위원들이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를 위촉해 깊이 있는 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무조사는 현장 확인과 관계자 면담을 비롯해 증인과 참고인의 증언을 듣고 최종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공사장 주변 주민들은 문제점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속 시원히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다 공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래저래 이제 늦어지니까 이제 어민들은 또 이게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런 걸로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이렇게 됐다 하니까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강릉시의 인허가 과정과 관리 감독의 적법성, 적정성을 따지는 것으로 사업 시행자에 대한 직접 강제성은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강원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산불방지센터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동해안 시군과 동부지방산림청 등과 산불방지 체계에 돌입합니다. 동해안 6개 시군에는 감시원 862명과 예방특수진화대 602명이 배치되고 무인 감시 카메라 67대, 진화차 71대 등이 가동되며 산불 진화 헬기 넉 대와 임차 헬기 2대가 상시 출동 태세를 유지합니다. 강릉시 의회가 시멘트 지역자원 시설세 신설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강릉시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강릉의 경우 한라시멘트가 연간 814만여 톤의 석회석을 채굴해 616만여 톤의 시멘트를 만들며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지역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겪고 건강상 피해를 입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 피해의 원인자 부담과 지역 보상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필요하다며 지방세법 개정안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하나로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국민참여 지진대피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모든 공공기관이 참여합니다. 훈련은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대피 요령과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교육이 진행됩니다.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강원 평화 지역과 태풍 미탁 특별 재난 지역인 강릉 동해 삼척시의 시청과 군청사는 훈련에서 제외됩니다. 동해시가 조성한 무릉계곡 5선여탕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물놀이 안전명소로 인정받았습니다. 물놀이 안전명소는 행정안전부가 안전성, 위생 등 18개 항목을 평가해 선정하며 올해는 동해 무릉계곡 5선여탕과 전남 영암의 월출산 기찬랜드가 뽑혔습니다. 물놀이 안전명소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각종 홍보와 국고보조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2017년 조성한 동해 무릉계곡 5선여탕은 5개의 야외 풀장과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매년 2만 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10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영동 지역에서도 다양한 공연과 혜택이 제공됩니다. 10월 30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영동 지역 영화관에서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영화를 5,000원에 볼 수 있고 지역 도서관에서는 대출 도서 권수를 2배로 늘려줍니다. 속초의 국립등산학교에서는 등반 무료 체험이, 강릉 아트센터에서는 무료 공연이 제공되는 등 영동 지역 문화교육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정선군이 내년부터 버스 완전 공영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선군은 올해 말까지 민간 운수업계의 노선과 버스 인력 등을 모두 인수해 직접 운영하는 버스 완전 공영제 시행안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버스 운송 사업자와 합의하고 조례 제정, 노선 변경 절차를 추진합니다. 정선군은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행을 거쳐 전면 시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됩니다. 삼척시는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에 올해 기본 지원금 가운데 5억 5천만 원을 들여 시내 병원 2곳에서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발전소 5km 반경 안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으로 올해는 홀수 출생연생, 내년에는 짝수 출생연생이 해당됩니다.